오늘날 러시아가 소련이라 불리던 1984년, 나타샤 알리아노브나 로마노프가 태어납니다. 잠깐, 아이언맨 편이나 캡틴 아메리카 편을 보신 분들은 왜 블랙 위도우의 정확한 생일까지는 안 나오냐 하시겠지만, 나타샤의 출생일, 고아였는지 혹은 국가의 손에 유아기를 보낸 것인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나마 알려진 것은 그녀가 소련 정보국인 KGB의 레드룸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것. 잔혹한 훈련을 받던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특출난 나타샤였지만, 레드룸의 졸업 의식을 앞두고 약해진 척을 했는데, Pretending to fail. 졸업 의식은 임신이 불가능한 몸으로 만드는 불임 수술이었기 때문. 부모도 모르고 아이도 낳을 수 없게 된 나타샤가 냉혹한 킬러가 될 거라 생각한 레드룸이었지만, 이날부로 그녀는 국가를 버리기로 결심했고, 이맘때쯤 마주하게 된 것이 호크아이와 닉퓨리였습니다. 명백히 러시아 출신 스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 사람은 그 유명한 부다페스트 사건과 더불어 Just like Budapest all over again. You and I remember Budapest very differently. A long way from Budapest. 많은 일을 겪으며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후 공식적으로 쉴드 요원이 된 나타샤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가짜 신분 나탈리 러시맨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도쿄에서 모델 일을 하며 미국에선 하버드 로스쿨을 다녔는데, 이맘때쯤 그녀에겐 한 핵 물리학자를 탈출시키는 임무가 주어졌고, 이 작전을 진행하던 중 신원 미상의 비밀 요원 윈터 솔저의 개입으로 실패했습니다. Straight through me. Bye bye bikinis. 흉터가 생기고 모델 일을 그만둔 나타샤는 곧장 스타크 인더스트리로 향해 토니 스타크 감시 임무에 투입됩니다. Thank you. 겉보기엔 페퍼와 토니의 개인 비서 같았지만, 사실 이 기간 내내 초인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어벤져스 작전에 아이언맨이 적합한지 조사 중이었는데, 그가 넌지시 던진 이 질문에도 If this was your last birthday party you're ever going to have, how would you celebrate it? 신체에 문제가 생긴 것을 귀신같이 알아내 조치했고, Hit him. Oh, God, you're going to steal my kidney and sell it? 갑작스럽게 시민들이 전쟁용 드론의 공격을 받게 되자 직접 그 원인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12년, 지구는 차원이 다른 위협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외계인인 로키가 지구 침공을 위한 계획을 실행시키고 있었고, 이에 닉퓨리는 어벤져스 작전에 가장 위험한 브루스 배너를 영입하고자 나타샤를 투입합니다. But now I need you to come in. What if I say no? I'll persuade you. 까딱하면 배너 박사가 폭발해 헐크가 될 수도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그를 전장에 합류시켰고, 외계인인 로키마저도 나타샤 특유의 연기력으로 진짜 계획을 들켰고, So, Banner. That's your play. What? 치타우리 종족과의 최종전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넘어오는 통로를 차단한 것도 나타샤였습니다. 하지만 방송에도 얼굴을 비출 정도로 유명해진 다른 히어로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나타샤는 쉴드의 요원으로 수면 아래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와의 협업 작전에서도 그녀에겐 따로 비밀 임무가 주어질 정도. Our mission is to rescue hostages. No, that's your mission. 비록 나타샤는 임무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지만, 누구에게도 진위를 드러낼 수 없었기에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낙인 찍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등지고 나온 자신을 받아준 닉퓨리가 알 수 없는 세력에 저지당했고, 그것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쉴드라는 것을 알게 된 나타샤. 어쩌면 자신의 임무가 대의를 위한 것이 아닌 세계 평화를 위협했을 수도 있다는 자괴감에 빠진 그녀는 캡틴 아메리카와 손을 잡고 직접 쉴드를 무너뜨립니다. Did I step on your moment? 그 후 나타샤가 선택한 길은 어벤져스. 이제는 편히 동료라 부를 수 있는 그들과 세상을 구하는 공개적인 활동에 집중했고, Hey, big guy. 헐크인 브루스 배너와
특별한 관계도 쌓아가고 있었는데 Sun's getting real low. 동료이자 가족들처럼 지낼 수 있는 이들 사이에서 나타샤는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You're all killers. 어벤져스의 종말을 원하는 AI 울트론과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비록 이번에도 힘을 합쳐 쓰러뜨릴 수 있었지만 연인이 될 뻔했던 브루스는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타샤의 곁을 떠납니다. I need 그리고 얼마 후 어벤져스는 세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고, 그 결과 슈퍼히어로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소코비아 협정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찬반론이 시작되었고, 나타샤도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가족 같던 동료들의 싸움으로 모두의 피해만 커져갔고, 아이언맨의 편에서 협정을 지지하던 나타샤는 입장을 바꾸고 사라집니다. 바로 이때부터 타노스와의 전쟁의 시작을 알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까지 약 2년의 공백이 있었는데, 드디어 2019년 7월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으로부터 2년 만에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24번째 마블 영화 블랙 위도우를 통해 이 기간 중 나타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붕괴한 어벤져스를 떠나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자취를 감춘 나타샤를 두 집단이 추적해 오는데, 첫 번째는 소코비아 협정안을 내밀었던 로스 장군 휘하의 요원들이고, 두 번째는 나타샤가 청소년기에 훈련받았던 레드룸 소속 요원들과 그들을 통제하는 태스크마스터입니다. 이 해골 마스크를 쓴 태스크마스터는 예고편에서 스파이더맨의 거미줄 액션, 블랙팬서의 클로 액션, 캡틴 아메리카, 호크아이, 심지어 나타샤의 움직임까지 카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두 집단에 함께 맞서 싸워주는 인물들은 옐레나 벨로바, 소련의 캡틴 아메리카인 레드 가디언, 멜리나 보스토코프로 나타샤가 어벤져스 이전에 가족이라 불렀던 인물들입니다. 로스 장군이야 나타샤가 범법자가 되었으니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이번 영화의 핵심은 레드룸 출신의 다른 위도우들과의 싸움입니다. 마블에서 공개한 장면을 확인해보면 위도우들은 나타샤와 옐리나를 저격수, 현장 요원들까지 동원해 처리하려 하지만, 특히나 나타샤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반격하기보다는 구해주는 듯한 제스처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예고편 장면에선 나타샤도 결국 위도우들과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지만,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히어로 대 악당의 구도가 아니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그 자세한 내막은 영화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그녀의 결말을 이미 본 관객들인데, 굳이 나타샤의 과거를 보여주려 하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것인지에 대해 배우 스칼렛 요한슨은 이 영화는 과거를 회상하기 위한 영화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영화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는 나타샤라는 인물의 마침표이지만 블랙 위도우라는 브랜드는 계속된다는 뜻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는데, 영화 한 편 한 편을 허투루 활용하지 않는 마블이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영화입니다. 이후 영화 블랙 위도우에서의 사건을 종결하고 나타샤는 캡틴 아메리카와 팔콘과 함께 자경단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스 장군의 오랜 추적을 받던 이들이 당당히 2년 만에 어벤져스 기지로 돌아오는데, 아이언맨인 토니 스타크가 우주로 실종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준 것은 울트론과의 전투 이후 자취를 감췄던 헐크. Hi, Bruce. This is awkward. 타노스라는 거대한 존재가 강력한 물질인 인피니티 스톤 6개를 모으고 있고, 그중 하나가 비전의 이마에 박혀있는
마인드 스톤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를 지키는 최강의 슈퍼히어로들의 총공세에도 이미 5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모은 타노스는 당해낼 수 없었고, 대부분의 히어로들과 온 우주 존재의 절반이 먼지가 되어 사라집니다. 그렇게 5년 뒤, 나타샤는 동료들의 죽음에 괴로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This job. This family. Oh, hi. Hi. Is anyone home? This is Scott. 그런데 이때 We met a few years ago. at the 7년 전 airport. 독일의 공항에서 싸웠던 앤트맨이 갑자기 나타난 것. Scott, you wouldn't Is recognize this an old message? Ant-Man? Ant-Man, I know you don't. I know. 그는 양자 영역이라는 미지의 공간을 통해 과거로 갈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인데, Expect. Be careful. 실낱 같은 희망이었지만 절망에 빠져있던 살아남은 어벤져스를 다시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See you in a minute. 그렇게 이들은 2012년에 뉴욕, 2013년에 아스가르드, 2014년에 모라그, 그리고 호크아이와 나타샤는 2014년에 보르미르로 향해 각자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Welcome. Consider me a guide to all who seek the Soul Stone. Oh, good. For one of you. 하지만 이곳에 있던 레드스컬에 따르면 자신이 사랑하는 영혼을 바쳐야만 소울스톤을 얻을 수 있다는 것. I'm trying to save your life, you idiot. Yeah, well, I don't want you to. How's that?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려 했지만, 호크아이가 최종적으로 몸을 내던진 순간, 나타샤는 그를 구했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마지막 인피니티 스톤을 위해 내던졌습니다. It's okay. 그 어떤 혈연도 없이 냉정함과 잔혹함만 가득한 스파이의 세상에서 생존해온 나타샤. 하지만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겐 한없이 애정을 베풀던 그녀였고, 때문에 모두를 잃었을 때 가장 슬퍼하고 모두를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을 땐 가장 행복해했습니다. 스파이, 요원, 히어로가 아닌 인간 나타샤 로마노프의 이야기인 영화 블랙 위도우. 2021년 7월 7일 극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미노타우루스님의 영화 블랙 위도우 속 캐릭터 정리와 곧바로 이어지는 릴레이 컨텐츠입니다. 극장에서 블랙 위도우를 보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